읽으면 남습니다. 내비책방. 제목 노력의 배신. 저자 김영훈. 출판사 21세기 북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내비책방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노력의 배신입니다. 열심히만 하면 누구나 다 잘할 수 있을까? 우리가 아는 1만 시간의 법칙은 틀렸다. 치열한 노력 신화 뒤에 가려진 불편한 진실. 다들 인생을 살면서 노력을 안 하시는 분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책을 읽는 것도 일종의 저만의 노력 중에 하나죠. 제가 하는 여러 가지 노력 중에 하나인데, 책의 제목이 좀 자극적이긴 합니다. 노력의 배신. 열심히만 하면 누구나 다 잘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던지는 책인데, 자, 이 책이 과연 어떤 내용인지 여러분들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차를 조금 소개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저자분의 소개를 좀 드리고 싶어서 이것저것 검색을 좀 해봤는데 잘 나오질 않아요. 제 검색 능력이 부족한 탓일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일단은 목차 소개부터 드려보도록 할게요. 목차도 생각보다 길기 때문에 다는 읽어드리지 않고 장 정도까지는 소개를 좀 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으로, 그리고 프롤로그. 당신의 실패는 노력이 부족해서일까? 파트 1. 노력의 배신. 무섭습니다. 책을 읽기 전에 이렇게까지 공포감이 드는 주제는 오랜만이네요. 1장 노력 신봉 공화국. 그리고 2장 사람이 노력으로 변할 수 있을까? 파트 2 노력과 재능의 끝없는 대결. 이런 얘기들 많이 나누시죠? 네. 노력파와 재능파의 차이, 누가 더 우세한가에 대한 끊임없는 논쟁이 있는데, 자, 이 책에서는 어떻게 풀고 있는지 각 장의 제목을 한번 읽어볼게요. 1장 노력 대 재능, 누가 최후의 승자일까? 파트 2의 1장에서 과학적인 증거를 통해서 노력과 재능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2장 관점 1. 노력은 도대체 누가 하는가? 3장 관점 2. 노력하면 누가 성공하는가? 4장 관점 3. 노력이란 무엇인가? 5장 관점 4. 경쟁과 시간의 벽. 파트 3. 당신의 성공은 정당한가? 1장 공정성의 진짜 의미. 2장 능력주의는 왜 위험한가? 능력주의에 관해서 최근에 강의를 한번 본 적이 있었는데, 굉장히 유명한 분 강의였는데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3장 노력 신봉 사회에서 살아가는 법. 그리고 에필로그 노력이 진정 빛을 발하려면. 마지막으로 참고 문헌까지 이 책에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파트 2 부분에서 제가 가장 궁금해하는 주제로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노력 대 재능, 누가 최후의 승자일까? 아쉽지만 저는 책방송에서 첫 페이지부터 일정량만 딱 읽고 나머지 부분은 독자분들의 선택에 맡기기 때문에 방송에서는 확인할 수가 없겠네요. 궁금하시다면 여러분들께서 직접 이 책을 구입하셔서
제가 읽어드리는 것보다 본인의 능력이 워낙 다 출중하실 거기 때문에 소신껏 많은 부분을 알아가셨으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노력의 배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자분의 말씀이기 때문에 항상 저는 읽고 넘어가는데 프롤로그부터 들어가 보죠. 프롤로그. 당신의 실패는 노력이 부족해서일까? 나는 무슨 일을 하든 죽기 살기로 매달리는 노력파였다. 심지어 나의 재능을 노력하는 자세라고 자주 언급했다. 하지만 나는 대학 시절 내내 준비했던 회사에서 3번 연속 낙방했다. 처음 겪는 실패도 아니었다. 고등학교 3년 내내 더는 할 수 없을 만큼 최선의 노력을 했지만 희망했던 학과에 불합격했다. 열등감과 자책감이 나를 괴롭혔고 나는 이를 극복하고자 모든 일에 더 노력했다. 하지만 그럴수록 나는 뜻하지 않게 노력의 악순환에 빠져들었다. 한 직장인이 쓴 글이다. 이 이야기는 실패자의 비겁하고 지질한 변명일까? 어설픈 자기방어일까? 패배자의 넋두리일까? 세상이 뭐 그리 쉬운 줄 알았냐? 정말 죽을 만큼 열심히 노력했어? 그걸 노력이라고 한 거야? 라고 비아냥거리고 싶을지도 모르겠다. 노력이 부족했다고 믿을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나는 위와 같은 사례들로 이 책을 다 채울 수도 있다. 열심히 노력하면 누구나 다 잘할 수 있을까? 실패의 원인은 노력의 부재 때문일까? 성공은 뼈를 깎는 노력의 결과일까? 도끼를 품은 노력 없이는 성공도 없는 것일까? 이 세상에는 노력의 힘과 위력을 찬양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 노력을 성공의 유일신으로 믿고 섬기는 사람들이 즐비하다. 빈부귀천,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우리 사회에 퍼져 있는 믿음이며 신앙이다. 이런 믿음 때문일까? 우리는 모든 성공과 실패의 원인을 노력으로 설명하려 한다. 최선의 노력을 다했기 때문에 성공한 것이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한 것이라고 믿는다. 이런 노력 신드롬이 오랫동안 우리 사회를 지배해왔다. 노력 신드롬은 허구이자 환상이다. 노력을 많이 했다고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노력을 적게 한다고 실패하는 것도 아니다. 노력은 수많은 조건 중 하나일 뿐이다. 그래도 가장 중요한 조건 중 하나가 노력 아닌가? 라고 반문한다면 나는 절대 아니라고 답하겠다. 세상에는 노력보다 훨씬 더 중요한 조건이 많다. 우리가 애써 못 본 척 할 뿐이다. 노력보다 더 중요한 조건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 우리 삶이 더 비참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지도 모르겠다. 노력 신드롬이라는 허상에 빠져 현실을 직시하지 못한 채 말이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노력을 유일신으로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의 삶은 더 비참해진다. 헤어날 수 없는 덫에 걸린 쥐처럼 말이다.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고 성공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노력이란 이름으로 쉴 틈 없이 발버둥을 치지만 돌아오는 것은 깊어지는 패배감과 좌절감 뿐이다. 더욱더 슬픈 사실은 실패에 대한 모든 책임을 개인이 져야 한다는 점이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 않은 것이 실패의 유일한 원인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좋은 대학교에 합격하지 못한 것도, 좋은 직장에 취업하지 못한 것도, 가난한 것도, 뚱뚱한 것도, 하물며 건강하지 못한 것도 모두 개인의 책임이다. 마땅히 받아들여야 하는 대가이자 정당한 처벌이다. 사회를 욕하거나 어설프게 핑계를 대서도 안 된다. 노력 신봉 공화국에서는 누구나 최선의 노력을 다하면 성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노력 외에는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 이런 노력 신봉 공화국에서 많은 사람이 쓰러졌고 지금도 쓰러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쓰러질 것이다. 그렇다고 최선의 노력을 그만둘 수도 없고 포기할 수도 없다. 노력 신봉 공화국에서 실패에 대응하는 유일한 방법은 자기 기만뿐이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고 자기 자신을 설득해야 한다. 그리고 더욱더 열심히 달려야 한다.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실패했다라고 인정하면 안 된다. 그것은 자기 스스로 노력해도 안 되는 사람이라는 낙인을 찍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적어도 노력 신봉 공화국에서는 그렇다. 노력 신드롬이라는 환상은 전염병이 되어 우리 사회를 통째로 멍들게 하고 있다. 너 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노력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을 가혹하게 대한다. 자기 자신을 매섭게 채찍질하며 끝없이 전력으로 질주한다. 수많은 상처, 패배감, 자괴감을 짊어진 채 말이다. 자기 자신만 가혹하게 대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노력이라는 명분으로 타인도 끊임없이 판단하고 정죄한다. 숨도 쉴 수 없을 만큼 호되게 다그친다. 노력 부재로 시작한 판단과 정죄는 노력 처방이라는 훈계로 끝난다. 노력의 힘을 신봉하면 신봉할수록 우리 사회는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 것이다. 이 책에서는 대한민국 사회가 얼마나 노력의 힘을 과신하고 있는지 다양한 사례와 비교를 통해 보여주고 성공과 실패가 노력이 아니라 재능과 운, 특별한 환경 등으로 결정된다는 것을 증명할 것이다. 이를 통해 우리가 노력 신봉 사회를 어떤 시선으로 바라봐야 할지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돌아볼 것이다. 더는 노력을 성공의 유일신으로 섬기지 않으면 좋겠다. 더는 노력이라는 이름으로 자신과 타인을 가혹하게 대하지 않으면 좋겠다. 더는 성공한 사람들이 성공으로 얻은 부귀영화를 노력이라는 이름으로 명분 삼지 않으면 좋겠고, 더는 실패한 사람들이 노력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을 벼랑 끝으로 몰아붙이지 않으면 좋겠다. 서로 다르게 타고난 재능과 특성을 인정하고 가치 있게 여겨주면 좋겠다. 2023년 7월 김영훈 저자님 대신해서 읽었습니다. 라이브 방송 앞부분에서 우리 노력에 관한 짧은 생각을 좀 나눠봤었는데, 저는 그냥 모든 과정이 노력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우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냥 과정 정도로만 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도 드렸어요. 노력이라고 하면 왠지 막 엄청난 걸 한 것 같은 기분이 들거든요. 근데 노력을 하지 않으면 손가락질 당하고, 아까 프롤로그 중간 부분에서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을 다시 노력이라는 컨설팅으로 마무리한다고 했는데 너무 강요받는 느낌이 들잖아요. 결국에는 그 과정에도 점수를 매기기 시작하고, 결과로도 충분할 텐데요. 결과에 점수를 매기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텐데, 과정에 점수를 매기면서 높은 점수를 받는 것들을 이제 노력
카테고리에 넣어주는 그런 느낌이랄까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본문입니다. 파트 1. 노력의 배신. 1장. 노력 신봉 공화국. 세상에는 열심히 하는 사람과 잘하는 사람이 있다. 안타깝지만 열심히 하는 사람이 꼭 잘하는 사람은 아니다. 열심히 노력하면 결국 잘할 수 있다는 노력 신드롬은 잘못된 환상이다. 이 환상은 전염병이 되어 우리 사회를 통째로 병들게 하고 있다. 노력을 많이 한다고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노력을 적게 한다고 실패하는 것도 아니다. 노력은 수많은 조건 중 하나일 뿐이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면 정말 잘할 수 있을까?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 거지도 부지런하면 더운 밥 얻어먹는다. 지성이면 감천이다.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구르는 돌에는 이끼가 안 낀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무쇠도 갈면 바늘 된다. 어려서부터 귀에 딱지가 않게 많이 들은 속담들이다. 심지어 책상이나 머리맡에 써 붙여놓기도 했다. 이 속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무슨 일이든 노력하면 잘할 수 있다는 말이다. 바꿔 말하면 모든 문제는 노력의 부재로 야기된다는 뜻이기도 하다. 실패보다 더 나쁜 것은 포기다. 포기하는 자에게는 미래도 희망도 없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라. 포기란 말은 배추 셀 때나 쓰는 말이다 등등. 노력을 강조하는 수준을 넘어 포기를 죄악시하기까지 한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이런 노력 성공 신화의 홍수 속에 살았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서점에는 노력으로 성공 신화를 설명하는 책들이 넘쳐나고 TV 프로그램은 그런 사람들을 초청해 시청자들의 동기를 끌어올리려 혈안이 되어 있다. 노력 신봉 공화국의 일상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것처럼 열심히 공부하면 누구나 공부를 잘할 수 있을까? 고등학교 때 열심히 공부하지 않은 것을 후회하는 사람이 많다. 그때 딴짓하지 않고 열심히 공부했으면 삶이 달라졌을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그래서일까? 다른 것은 몰라도 공부만큼은 자녀에게 기대하는 바가 많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공부로 자녀를 학대한다. 자식만큼은 좀 더 열심히 공부해서 더 좋은 삶을 살았으면 하는 마음이 크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기에는 중요한 믿음이 전제한다. 다름 아닌 열심히 최선을 다하면 공부를 잘할 수 있다는 믿음이다. 이런 믿음이 깔려 있으니 본인의 지난 삶을 후회하기도 하고 자식에게 열심히 공부하라 하는 잔소리도 하는 것이다. 그런 믿음이 없다면 본인의 삶에 대한 후회도 없을 것이고 자식들을 그렇게 괴롭히지도 않을 것이다.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는 믿음. 노력의 배신이라는 내 강의를 들었던 한 학생의 이야기를 해보자. 그 학생은 어릴 적부터 공부를 잘했다. 부모님으로부터 열심히 노력하면 다 잘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고 본인도 그렇게 생각했다. 문제는 중학교에 진학하고서부터다.
중학교에 올라가 처음 본 수학 시험에서 4등급을 받은 것이다. 그 학생은 남들보다 한 문제라도 더 풀면 성적이 오를 것이라고 믿었다. 학교 수업이 끝나면 삼각김밥을 먹으며 수학학원으로 달려가 새벽 2시가 넘도록 공부했다. 공부하는 시간을 재는 스톱워치는 매일 12시간을 향해 달렸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수학에 투자한 시간과 수학 실력은 비례하지 않았다. 중학교 내내 그의 수학 성적은 3등급을 벗어나지 못했다. 특목고에 진학하면서 수학은 훨씬 더 중요해졌다. 상대적으로 공부를 더 잘하는 친구들과 경쟁해 좋은 내신을 받아야 했기 때문이다. 그 학생은 일주일에 50시간 이상을 수학에 투자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하루에 7시간씩 수학 공부를 했다. 다른 공부가 바쁠 때는 아침부터 밤까지 한 끼도 먹지 않고 자리에 앉아 과자로 배를 채우며 수학 문제를 풀었다. 하지만 고등학교 내신도 수학 능력 시험도 결과는 모두 3등급이었다. 연세대학교에 입학한 뒤 너는 수시라서 수능 대충 본 거지? 문과 수학은 노력으로 누구나 잘할 수 있잖아. 라고 이야기하는 친구들에게 차마 밥도 안 먹어가며 공부해서 받은 성적이라고는 말할 수 없었다. 이 학생은 오랜 시간을 투자했는데도 자신의 수학 실력이 제자리 걸음인 것을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내가 50시간 투자할 때 70시간 투자한 아이들도 있겠지. 내가 센 수학 문제집 3번 풀 때 10번 푼 아이들도 있겠지. 샤프로 허벅지 찔러가며 공부하는 아이들도 있다는데 나는 졸리면 엎드려 잤잖아. 계속해서 노력이 부족했던 순간들을 떠올리며 자책했다. 이 학생처럼 많은 사람이 자신의 실패 원인을 노력의 탓으로 돌린다. 성공의 원인도 노력이고 실패의 원인도 노력으로 치환해버린다. 이런 노력 신드롬은 오랫동안 우리 사회를 지배해왔다. 이쯤에서 우리는 확인해봐야 한다. 정말 최선을 다해 열심히 노력하면 누구나 다 잘할 수 있을까? 반대로 실패했다면 그것은 오로지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이었을까? 요즘에 공부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는 청소년들이 정말 많다고 들었어요. 때로는 정말 가슴 아픈 소식들도 뉴스를 통해서 들려올 때가 있죠. 비극적인 사건들도 일어나고요. 이 책을 조금 빨리 읽어봤다면 그래도 부모님께 뭔가 자신의 어떤 생각과 자신의 상황을 좀 설명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이 책은 과학적으로 노력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증명해주는 책이라고 앞서 저자분이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노력을 할 때 너무 힘을 줘서 하다 보면 오히려 그것이 나중에 더 큰 실망감으로 돌아올 수도 있으니까요. 먼저 마음가짐을 잘 정리한 상태에서 노력도 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열심히 하는 사람과 잘하는 사람. 좀 가슴 아픈 제목입니다. 대학교를 졸업할 무렵이 되면 면접을 요청하는 학생이 많다. 대부분 대학원 진학에 관한 내용이다. 주로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이 면담을 요청한다. 전공 분야에 관한 질문이 많지만 본인이 공부에 소질이 있는지 알고 싶어 하는 학생도 적지 않다. 연세대학교에 입학할 만큼 공부를 잘했음에도 공부 재능에 대한 확신이 들지 않는 모양이다.
더군다나 대학을 4년이나 다니며 공부했으면 자기 적성과 소질에 대해 어느 정도 알게 되었을 텐데 말이다. 물론 나도 대학원생을 뽑을 때 똑똑하고 동기가 높은 학생을 뽑고 싶다. 그런데 안타깝지만 나도 어떤 학생이 공부를 잘할지 잘 모른다. 대학 학점을 확인하고 면접을 통해 추정할 뿐이다. 그렇지만 나는 면담하러 온 학생에게 걱정하지 말고 일단 대학원에 와서 공부해보라고 권한다. 한두 학기만 연구과제를 같이 해보면 이 학생이 공부에 대한 재능이 있는지 나도 알고 학생 본인도 알게 되기 때문이다. 조금 성급한 판단이 아니냐고 반문할 수도 있다. 하지만 실제로 짧으면 한 학기, 길면 두 학기가 끝나기 전에 어느 정도 판단이 가능하다. 연구와 관련한 토론을 반복하다 보면 누가 공부에 재능이 있는지 혹은 누가 가장 똑똑한지 확연히 드러난다. 연구실에 있는 학생들의 똑똑한 순서를 한치의 오차 없이 매길 수 있을 정도다. 교수로서 수많은 학생을 오랫동안 지도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이어서가 아니다. 나뿐만 아니라 연구실에 있는 모든 학생이 다 알게 된다. 대놓고 표현하진 않지만 암묵적인 순서가 엄연히 존재한다. 물론 본인이 이런 사실을 모를 리 없다. 토론과 논문 쓰기라는 가장 현실적이고 처절한 방법으로 자기의 실력을 검증받기 때문이다. 대학 입학할 때와는 또 다른 차원의 경험이다. 공부하겠다고 대학원에 진학한 친구들이다 보니 공부 재능에 대한 현실 자각은 마음을 아프게 한다. 그 이유는 이런 똑똑함을 누구도 노력의 산물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쟤는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길래 저렇게 논리적이지? 쟤는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으면 저렇게 논문을 잘 쓸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냥 누가 봐도 똑똑함이 보인다. 이 세상에 숨길 수 없는 것이 가난, 사랑, 기침, 세 가지라고 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똑똑함도 숨길 수 없는 것 중 하나인 듯하다. 만약 똑똑함이 노력과 연습의 산물이라면 그렇게까지 마음이 아프지 않을 것이고 자존감이 떨어질 이유도 없을 것이다. 노력하면 되기 때문이다. 그게 아니니 자존심이 다치고 아픈 것이다. 교수들끼리 대화를 나누다가 어떤 학생 얘기가 나오면 그 학생 엄청나게 잘해요. 혹은 그 학생 엄청나게 똑똑해요. 라고 말하지 어느 교수도 그 학생 엄청나게 노력해요. 라고 말하지 않는다. 어떤 학생은 선생님은 노력해도 안 되는 나를 누구보다 안쓰러워하셨다. 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한다. 안타깝게도 현실에서는 노력과 실력을 거의 반대 개념으로 사용할 때가 많다. 저 학생은 참 열심히 하는데 성적이 안 따라줘요. 라며 안타까워한다. 슬프지만 이 세상에는 열심히 하는 자와 잘하는 자가 있다. 열심히 하지만 잘하지 못하는 친구들이 학교나 회사에 수없이 많다. 더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다. 저 친구 참 열심히 한다 라는 말이 종종 쓸쓸하고 허전하게 들리는 이유는 이 말 뒤에 잘한다 라는 말이 없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경험적으로 열심히 노력하는 것과 잘하는 것이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래서일까? 대학원 석사 과정에서 1, 2학기가 끝나면 대부분의 학생이 장래 목표를 수정한다. 박사 과정을 밟을 것인지 석사 과정을 끝으로 취업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다. 누가 조언하지 않아도
다들 알아서 잘들 결정한다. 적성도 적성이지만 노력으로 극복할 수 없다는 것을 본인 자신이 가장 잘 알기 때문이다. 한 조사에 의하면 미국 박사과정에서 졸업하지 못한 채 그만두거나 수료로 끝내는 비율이 60%나 된다고 한다. 그 수많은 학생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 않아서 박사과정을 끝내지 못한 것일까? 노력이 문제였다면 그렇게 쉽게 그만두지는 않았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세상에는 열심히 하는 사람과 잘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다. 안타깝지만 열심히 하는 사람이 꼭 잘하는 사람은 아니다. 열심히 노력하기만 하면 결국 잘할 수 있다는 노력 신드롬은 잘못된 환상이다. 이 환상은 전염병이 되어 우리 사회를 통째로 병들게 하고 있다. 노력을 많이 한다고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노력을 적게 한다고 실패하는 것도 아니다. 노력을 성공의 유일신으로 신봉해서는 안 된다. 노력은 수많은 조건 중 하나일 뿐이다. 그래도 가장 중요한 조건 중 하나가 노력 아니냐고 반문한다면 나는 절대 아니라고 답하겠다. 저자분의 생각이 첫 부분에서, 이 책의 첫 부분에서 굉장히 명료하게 보입니다. 중요한 문장인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조건 중 하나가 노력 아니냐고 반문한다면 그래도 나는 절대 아니라고 답하시겠다고 합니다. 저는 이 노력이라는 말을 계속 과정이라는 말로 바꾸고 싶다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어요. 지금 책을 읽으면서 계속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정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과정. 네. 노력은 너무 부담스럽네요. 자, 계속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0점과) (90점) 과목. 무엇을 공부할 것인가? 우리에게 열심히 하면 공부를 잘할 수 있다라는 말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처럼 들린다. 어렸을 때부터 노력과 성공을 동일선상에 놓고 살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정말 열심히 공부하면 좋은 대학교에 입학할 수 있을까? 앞서 소개한 학생은 고등학교 때 수학에만 하루 7시간씩 투자하며 일주일에 50시간을 공부했지만 매번 3등급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고 했다. 밥도 안 먹어가며 공부해서 받은 성적이라고 토로했다.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겠는가? 안 봐도 훤하고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아프다. 그 학생의 수학 성적이 노력을 다하지 않아 3등급으로 나왔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럼 공부하는 방법에 문제가 있었던 것일까? 다른 과목의 점수가 모두 최상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이 학생이 수학에만 존재하는 특별한 공부법을 몰랐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고 이런 일이 이 학생에게만 일어나는 특수한 사례라고 보기도 힘들다. 이런 학생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무엇이 문제일까? 정말 열심히 공부하면 누구나 공부를 잘할 수 있는 것일까? 아니면 노력 신봉 공화국에 사는 사람들의 착각일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전에 우리가 노력에 대해 어떤 믿음과 신념을 가졌는지, 그리고 그런 믿음과 신념은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구현되고 실행되는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별히 다른 문화권과 비교해 본다면 노력 신봉 공화국의 실체를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헤럴드 스티븐슨과 제임스 스티글러의 연구에 의하면 열심히 노력하면 수학을 잘할 수 있다라는 말에
미국인들은 25% 동의하지만 동양인들은 60%나 동의한다고 한다. 다르게 표현하면 미국인들의 75%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도 수학을 잘 못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다. 노력해도 안 될 수 있다는 믿음이 상당히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수학을 포함해 무슨 일이든 노력하면 잘할 수 있다고 믿는 동양인들의 관점에서는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다. 그렇다면 미국 사람들은 염세적인 태도로 세상을 사는 것일까? 포기를 너무 쉽게 하는 사람들의 핑계일까? 그것도 아니라면 노력해도 안 된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공부를 잘하는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이 이미 태어날 때부터 정해져 있다는 말일까? 문화마다 노력의 효과에 대한 믿음이 다르다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사실이다. 어떤 문화권에서는 노력하면 무엇이든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다른 문화권에서는 노력한다고 다 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니 말이다. 그런데 더 흥미로운 사실은 두 믿음 중 하나는 틀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둘 다 맞을 수는 없는 서로 배척하는 주장이기 때문이다. 노력 신봉 공화국의 마술. 실패하면 더 열심히 노력한다.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교 심리학과 스티븐 하이네 교수는 2011년도에 동양인과 서양인을 대상으로 재미있는 실험 하나를 진행했다. 실험에 참여한 모든 사람은 창의성 시험을 받고 시험이 끝난 후 거짓 피드백을 받았다. 어떤 사람들은 상당히 잘했다 라는 피드백을 받았고 다른 사람들은 상당히 못했다 라는 피드백을 받았다. 그런 다음 실험에 참여한 사람들은 후속으로 또 다른 창의성 과제를 했다. 스티븐 하이네 교수가 알고 싶었던 것은 어떤 피드백을 받았을 때 사람들이 후속 과제를 더 열심히 할까에 관한 것이었다. 문화심리학자인 스티븐 하이네 교수가 더욱 관심을 둔 부분은 동양인과 서양인 간의 차이였다. 결과는 놀라웠다. 서양인들은 상당히 잘했다라는 피드백을 받았을 때 후속 과제를 더 열심히 했고 동양인들은 상당히 못했다라는 피드백을 받았을 때 후속 과제를 더 열심히 했다. 이거는 왠지 좀 다들 공감하실 것 같은데 그냥 저의 관점에서 제가 느끼는 기분은 생각은 못했다라는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이제 뭔가 경쟁에서 밀리고 있다 라는 마음이 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못한 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후속 과제에 쏟아붓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갑자기 좀 드네요.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서양인들은 왜 상당히 못했다라는 피드백을 받았을 때는 열심히 하지 않고 상당히 잘했다라는 피드백을 받았을 때 더 열심히 했을까? 그 이유는 타고난 재능을 믿고 인정하기 때문이며 노력의 능력을 그리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다. 노력의 능력이라는 이 단어가 되게 좋네요. 노력에도 능력치가 존재한다는 말이겠죠.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노력의 능력이요. 재능은 타고나는 것이고 노력으로 변화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잘하지 못한 과제에 시간과 노력을 들이는 것은 무의미한 일이 될 수밖에 없다. 전혀 합리적인 일도 아니다. 해도 안 되는 일에 왜 귀한 시간과 자원을 쓰겠는가? 그럴 이유가 전혀 없다. 잘하는 일에 시간과 노력을 들이고 못하는 일은 포기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일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동양인들은
반대의 경향성을 보였다. 잘하는 일은 열심히 하지 않고 못하는 일에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였다. 왜일까? 이들은 못하는 일도 열심히 노력하면 잘 해낼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잘하는 일에 대해서도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일은 못하는 일을 잘하는 일로 바꾸는 것이다. 노력으로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부족한 부분도 최선을 다해 노력하면 잘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다. 동양인에게 세상에 노력해서 안 되는 일은 없다. 무섭네요. 공부도, 사업도, 연애도, 결혼 생활도, 직장 생활도, 주식도, 돈 모으는 일도, 달리기도, 음악도, 체육도, 영어도, 수학도, 춤도, 노래도. 예외가 있을 수 없다. 최선을 다하면 부족한 일도 다 잘할 수 있다. 그래서 동양 사람들은 항상 부족한 점에 집중한다. 잘하는 부분에 관해서는 이야기하면 안 된다. 그것은 교만한 일이고 오만불손한 일이다. 부족한 점을 찾고 노력으로 극복하려는 자세를 갖춰야 한다. 노력신봉공화국에서는 그래야만 겸손하고 훌륭한 사람이라는 칭찬을 받는다. 세계적인 상을 탔을 때도, 우수한 성적으로 좋은 대학교에 입학했을 때도, 좋은 직장에 들어갔을 때도 대놓고 자랑해서는 안 된다. 겸손을 갖춰야 하며 부족한 점을 찾아야 한다. 더 열심히 달려야 한다. 우리는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 더 성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저자분께서 노력신봉교라는 표현도 쓰셨거든요. 종교처럼. 위험할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그동안 노력에 대해서 얼마나 잘못된 생각을 하고 살았을까요? 잘하는 것에 집중하자. 이런 말은 살면서 들어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개개인한테는요. 회사는 다를 수 있죠. 회사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잘할 수 있는 사업을 하자 라는 말을 좀 쓸 수 있는데 효율적이어야 하니까. 근데 우리는 왜 개개인들에게, 자기 스스로에게는 그렇게 하지 못했을까요?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잘한 것과 못한 것, 어떤 게 더 중요할까? 스티븐 하이네 교수는 추가로 동양 사람과 서양 사람이 어떤 시험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알아봤다. 시험을 본 후 선생님이 잘했다라고 말했을 때와 못했다라고 말했을 때, 당신이라면 어느 쪽의 시험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겠는가? 상식적으로 사람들은 잘했다라는 피드백을 받았을 때 그 시험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래야 자존감을 지킬 수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사람들은 못했다라는 피드백을 받았을 때 그 시험의 의미와 중요성을 낮게 생각한다. 별로 중요하지 않은 시험이야. 나는 별로 열심히 안 했어. 별로 흥미없는 시험이야. 와 같은 말을 해야 자존심을 지킬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스티브 하이네 교수는 동양인들에게서 뜻밖의 결과를 발견했다. 미국인들은 상당히 잘했다라는 피드백을 받았을 때 그 시험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지만, 동양인들은 상당히 못했다라는 피드백을 받았을 때 그 시험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 동양인에게는 실패한 사건이 더 중요하다. 실패한 것은 노력을 통해 반드시 성공으로 만들어야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실패는 실패로 놔둘 수도 없고 놔둬서도 안 된다.
열심히 노력하면 실패를 성공으로 바꿀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미국인들은 실패한 일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그냥 포기하면 되는 일이다. 노력해도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별로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신경 쓰는 것 자체가 이상한 일이고 무의미한 일이다. 동양인과 서양인의 차이, 생각의 차이, 문화의 차이, 이런 것들을 너무 쉽게 느낄 수 있죠. 영화를 봐도 그렇고 직접 그 나라에 방문해 봐서도 사람들을 상대하다 보면은 바로바로 체감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것을 노력의 배신이라는 이 책에서 노력과 연관지어서 설명을 해주시니까 굉장히 이해가 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런지에 대해서. 노력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 이거는 노력의 중요성에 대해서 자꾸 듣게 되는 것 같은데, 노력을 그래서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 책을 계속 읽다 보면 답을 좀 찾을 수 있겠죠. 네, 계속 읽겠습니다. IQ 테스트로 대학 입시를 결정하는 나라. 노력에 대한 동양과 서양의 인식 차이는 대학 입시에서도 극명하게 드러난다. 대학은 어떤 기준으로 학생을 뽑을까? 모든 대학은 가능하면 훌륭한 학생을 선발하고 싶어 한다. 미국 대학은 3가지 기준으로 학생을 뽑는다. 첫째는 고등학교 내신 성적이고, 둘째는 수학 능력 시험이고, 셋째는 비교과 활동. 예를 들어 수상 경력, 리더십, 악기 연주, 체육 활동 및 수상, 봉사 활동 등이다. 우리나라 입시도 비슷하게 이 3가지를 중점적으로 평가한다. 이 중에서 입시의 꽃은 수능이다. 수능에서 우수한 점수를 획득하면 명문대 진학이 어느 정도 보장된다. 알다시피 매년 11월이면 각종 뉴스를 통해 수능 만점자에 관한 보도가 이어진다. 전 국민의 관심사이기 때문이다. 특히 어떻게 공부했는지에 대한 관심이 아주 높다. 하루에 몇 시간 자고 공부했는지, 학원은 몇 개나 다녔는지, 과외는 얼마나 했는지 등이 궁금한 것이다. 그러면 수능 문제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 스티븐 하이네 교수는 자신의 저서 문화심리학에서 수능 문제의 취지와 구성이 문화마다 다르다고 분석한다. 그의 분석에서는 미국의 수능시험과 일본의 대학 입학시험을 비교했지만 같은 논리가 우리나라에도 적용된다. 미국에서는 수능을 SAT라고 부른다. 영어 글쓰기, 영어 독해, 수학으로 구성되어 있고, 점수는 최하 400점에서 최고 1600점까지 분포되어 있다. 1926년에 만들어진 이 시험은 우리말로 학업 소질 시험 혹은 학업 적성 시험이라고 번역할 수 있다. 여기서 핵심은 소질 혹은 적성을 뜻한다. 쉽게 말해 미국 수능 시험은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대학교 과정을 이수할 수 있는 학문적 소질을 가졌는지 평가하는 시험이다. 소질과 적성은 타고나는 것이다. 소질이 있구나, 혹은 재능이 있구나 라고 말할 때 우리는 그런 것들을 노력으로 갖출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 단어에는 유전적으로 가지고 태어난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에게나 소질 있구나 하고 이야기하지 않는다. 이러한 이름처럼 미국 수능 시험은 후천적으로 배우고 익힌 것을 테스트하지 않는다. 그런 것과 상관없는 타고난 학업적 재능과 인지 능력을 테스트한다.
아주 오랜 시간 동안 SAT 시험은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서 배운 내용과 아무런 관련이 없었다. 더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SAT 시험은 IQ 테스트다. 그래서 많은 학자가 SAT 시험을 지금도 IQ 테스트라고 부른다. 한마디로 지능 시험이다. 열심히 공부해 점수를 올릴 수 있는 시험이 아니고 인간의 학습 재능과 능력을 테스트하는 시험이기 때문이다. 최근 2016년부터 고등학교의 교과 과정에 부합하는 문제를 출제하려 노력하고 있지만 여전히 SAT는 열심히 공부해서 성적을 올릴 수 있는 시험이 아니다. 미국 수능의 취지에 대해 마음이 불편한 사람이 있을 것이다. IQ로 대학 입시가 결정된다는 사실이 충격적으로 느껴질 수 있다. 똑똑하게 태어난 사람은 좋은 대학에 가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대학에 못 갈 수 있다는 사실이 불공평해 보이기 때문이다. 공식적으로 이런 정책을 시행한다는 사실이 충격적으로 보일 수 있다. 미국은 왜 타고난 재능으로 입시를 결정하는 것일까? 노력의 힘보다 재능의 힘을 더 신뢰하기 때문이다. 이 부분은 좀 충격입니다. 제가 동양인이라서 그러겠죠? 노력의 힘보다 재능의 힘을 더 신뢰하기 때문이다. 계속 읽겠습니다. 다시 말해, 열심히 노력한다고 모두가 공부를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누구나 노력으로 공부를 잘할 수 있다면 재능으로 학생을 선발하지 않을 것이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불공평한 일이기 때문이다. 인간에게는 타고난 재능이 있고 그런 재능은 노력으로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믿음이 있다. 공부 역시 타고난 재능이 있어야 잘한다고 믿는다. 이 정책의 의미는 단순히 대학 입시에 대한 정책에 한정되지 않는다. 미국 문화가 폭넓게 공유하고 있는 생각 중 하나는 모든 인간은 특정한 능력과 소질을 갖추고 태어나며 이런 것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네. 오늘의 책은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다시 한번 읽고 싶습니다. 모든 인간은 특정한 능력과 소질을 갖추고 태어나며 이런 것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이것을 인정하는 게 참 힘들죠. 인정하는 순간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것 같고 이 사회에서 더 이상 살아갈 수 없을 것 같고 할 수 있는 것도 없을 것 같고 소위 말해 돈을 잘 벌 수 없을 것 같고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저도 돌이켜보니까 제 주변에도 대학교를 나와서 저도 마찬가지지만 전공을 살려서 일을 하는 친구를 많이 보지 못했어요. 그저 좋은 대학교에 좀 나온 친구들은 좋은 회사에 가서 괜찮은 연봉을 받는다는 거 정도? 그거 말고는 특별한 걸 느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좀 말재주가 좋은 친구들이 영업직에 가서 돈을 더 많이 번다든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본인이 가진 것을 능력을 최대한 잘 발휘해서 돈을 벌더라도 우리는 노력을 하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치부되는 그런 직업군에 있는 사람들을 좀 평가절하하는 경향이 있죠. 차라리 그런 것보다는 그 사람의 도덕적인 어떤 소양을 가지고 평가하는 거라면 괜찮겠는데 이 책을 읽고 나니까 노력을 하는 분야를 좀 정해둔 느낌이 드네요. 이 사회가. 특히 공부 쪽에서. 좋은 대학을 나오지 않으면 이 사람은 노력하지 않은 사람.
이런 식으로 치부해버리는 느낌이 있어서 갑자기 장기하 님이 떠오르는데, 가수 장기하님 좋은 대학교를 나오셨고 공부도 잘하셨겠지만 본인이 좋아하는 것이 음악이니까, 또 음악적 능력도 뛰어나시다 보니까 지금은 뭐 관련된 전공을 살려서 살고 계시진 않아 보여요. 그냥 보여지게. 제 판단입니다만 오히려 음악 쪽에서 더 특출난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고 계시죠. 노력에 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책이었습니다. 저는 아직도 궁금한 게 너무너무 많은데 이 책을 계속 읽어보다 보면 제 궁금증도 좀 해소되지 않을까 싶고요. 물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니실까 합니다. 자, 오늘의 책 노력의 배신,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은 책인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노력에 관해서 잔소리를 안 들어본 적은 없잖아요. 저는 지금도 들어요. 저는 지금도 듣습니다. 노력하면 안 되는 게 없다. 하지만 잘못 알고 있었다 라는 거. 자, 오늘의 책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책도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책을 만났으면 좋겠네요. 저도 잘 모르기 때문에 최대한 엄선해서 가지고 와 보겠습니다. 네, 내비책방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